그림은 전일 발표된 미국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겁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그림의 개인 소비 지출, 영어로는 PCE 물가 지수라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 헤드라인도 그렇고 핵심 PC도 그렇고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죠. 그래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 미연준에서도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를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경제지표는 주식시장의 큰 호재죠. 앞으로 PCE 물가지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핵심 PCE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식시장에 물려있어서 우리가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 시나리오죠.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주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부 내용을 풀어보면서 과연 앞으로 경제와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게 6월 중순에 발표됐던, 그래서 주가 하락을 만들었던 CPI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헤드라인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고점을 재차 갱신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절망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전일이죠. 6월 30일에 발표된 PCE 물가지수는 고점을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지나고 있다는 이 지표가 발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변동성이 큰 이 에너지와 식품, 이것을 제외한 핵심 PCE 물가지수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PCE 물가지수가 올해 중순에 발표가 됐다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안 빠졌을 텐데, 하필이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해 중순에 발표되면서 그러면서 주가를 빠르게 끌어내렸죠. 그런데 경제지표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 좀 짜증나실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알려주는 이 두 가지 지표, PCE 물가지수 와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웬만큼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르게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거고 우리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확실히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이게 주가를 끌어내린 그 원흉이죠. 식품과 같은 경우에 13.8%, 그리고 이제 주거 항목이 42.1%, 그리고 운송 부분이 15.7%, 의료 서비스 부분이 8.8%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번에 발표된 PCE 물가지수, 이거는 인플레가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 13.9%고 소비자 물가지수와 다르게 주거 부분이 22.6%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운송 부분이 9.8%, 그리고 메디케어 부분, 그리고 여타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준다더니 차트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답만 말씀드리면, PCE 물가지수는 미국 경제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 부분의 비중을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훨씬 더 높게 반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물 경제를 훨씬 더 PCE 물가지수가 잘 알려준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도 PCE 물가지수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건데요. 그런 이 PCE 물가지수가 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인플레이션의 척도를 평가할 때 PCE 물가지수가 좀 더 현실을 잘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아쉽지만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미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래가지고 금리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에요. 대출이 잘 안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개인들도 주택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요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요를 뚝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인데, 근데 국제유가 같은 이런 원자재의 경우 생각해보면 수요를 감소시켜서 잡아내는 이 금리를 인상시키는 정책보다는 사실상 각국의 정부가 정책 공조를 해서 공급을 좀 서로 늘리자, 이렇게 해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사실상 경제를 좀 덜 망가뜨리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최근에 뭐 정치적 상황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 연준이 나서서 금리를 급하게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인 수요를 감소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PC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척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만 어느 정도 잡히면 금리를 적정한 속도로 올리면서 대응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나갈 수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그동안 계속 안 잡히고 잡힐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빠르고 강하게 올려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에서는 처음에는 뭐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말만 하다가 실제로 금리도 올리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강력한 립 서비스라고 하죠.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어떻게든 원자재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로 지금 주식시장이 더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미 연준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어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소식이 지금 퍼지면서 실제로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다 최근에 밀 가격도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절대 빠질 리가 없다 하던 국제 유가와 밀 가격에서 투기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투기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가 되고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자금을 회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립 서비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경기 침체 또는 금리 인상 전망이 어느 정도 지금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희망회로를 굴리는 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 물가지수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나 식품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 핵심 PC 물가지수부터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미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에 원자재 가격만 어느 정도 잡히면 하반기에는 충분히 인플레이션 컨트롤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되면서 미 연준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빨리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죠. 특히 국제유가와 밀가격만 그런 게 아니고 CRB 원자재 지수가 실제로 지금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RB 원자재 지수는 에너지가 39%고요. 식품이 41%, 귀금속이 7%, 산업금속이 13%로 구성된 원자재 전체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특히 지금 식품과 에너지가 가장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이게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CRB 지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이 흐름이 지속된다, 그럼 뭐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잡힐 수 있는 거죠. 우리 채널에서 예측하는 경제의 큰 흐름은 경기가 지금 호황을 찍고 이 정점의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둔화 및 침체로 가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수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뭐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주식시장을 크게 하락시킬 만한 사건이 터져서 주식시장이 크게 빠질 이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큰 흐름이고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소강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근거들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일 발표된 PC 물가지수에서도 인플레 정점에 대한 이런 지표들이 나왔고, CRB 원자재 가격지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과 동일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미 연준에서 말하는 립서비스라든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뭐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거다, 이런 립서비스보다는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서 하반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만약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작년 12월에 전량 매도를 했어야 고점에 매도를 한 거죠. 코스피를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빠르게 작년 7월에 매도를 했어야 고점에 매도를 한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라면 뭐 이미 늦은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뭐 매도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실전에서 자기가 자기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실제적으로 뭐 투자 운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미국 주식을 전량 다 매도했거나 작년 7월에 최고점에서 전량 다 매도한 분 뭐 혹시 계신가요? 그렇게 최고점에서 매도할 이런
기가 막힌 능력이 있다, 그리고 또 최저점에서 매수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뭐 이미 워렌 버핏보다 더 명성이 자자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거 봐라 뭐 자기가 얼마 전에 매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매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쉽냐 하면 저도 작년 3월에 반등할 때 매도하라고 말한 건 똑같아요. 영상에서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증거 영상도 막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실전 투자에서는 저조차도 물려있다 이거예요. 왜냐, 실전 투자를 할 때는 뭐 바로 매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가 최근에 쭉 빠졌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려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뭐 그것 봐라 자기가 뭐 얼마 전에 매도하라 그러지 않냐, 이런 사람들도 실제 계좌를 딱 까봐라 그러면 최근에 뭐 하락할 때 팔았거나 아니면 다 물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작년 12월 최고점에 전량 매도를 싹 했거나, 뭐 작년 7월에 코스피에서 전량 매도 싹 하고 그런 돈 거의 없다는 거죠. 뭐 그냥 그래도 나는 뭐 조금 위에서 더 팔았다, 아니면은 뭐 그동안 나는 뭐 분할 매도를 했다는 등, 그래서 일부는 예전에 판 게 있다는 등 그냥 정신 승리를 조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하락장에는 투자자 거의 98% 뭐 이 정도가 다 물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 물려있는 게 아니니까 괜히 뭐 혼자 비관하면서 한강 갈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뒤에 배경은 한강이긴 한데 저도 몇 번 갔다 오긴 했어요. 다리 위에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갔다 온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희망을 가지고 이게 열심히 버티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채널에서는 이 후원 주시는 분들께 한 달 교육 이걸 진행하고 있죠.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